이번 영상은 테슬라 3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주요 기업 분기 실적들을 알아보고 있고, 지난번 넷플릭스 분기 실적 영상 다음으로 살펴보는 테슬라 분기 실적입니다. 역시 10월 21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요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59억 달러가 늘어 3분기에 총 145억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쌓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이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9.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갭으로 보면 3억 3,100만 불, 그리고 넌 갭으로 보면 8억 7,4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갭과 넌 갭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갭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근에는 항공산업 관련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로 한마디로 국제 회계 원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갭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갭 외에 IFRS라는 스탠다드 역시 좀 차이가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요지는 각 나라가 각 기업이 지멋대로 회계 기준을 잡고 그걸 잣대로 맘대로 재무제표를 발행해버리면 모든 기업이 제각각 객관성이 부족한 재무제표를 낼 수 있기에 국제적인 표준을 좌우보자는 뜻에서 나온 회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갭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이 있지만 뭐 다 떠나서 미국의 모든 상장 기업은 갭에 기반한 재무제표만을 SEC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넌 갭 지표도 갭 지표와 더불어서 보여줍니다. 갭과 넌 갭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시는 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넌 갭은 SBC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SBC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약자로, 여기선 2018년 계약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간의 스톡 옵션 지급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라이어빌리티를 비용으로 잡는 것이 갭 하에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 순이익이 넌 갭보다 훨씬 나아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약간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기업 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지급받는 스탁 옵션을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았다가 비용으로 떨궈야 하고, 그 비용을 갭 하에서는 인식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갭의 순이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게 일론 머스크에게 주는 연봉 같은 개념이므로, 그리고 이 스톡 옵션은 기업이 일론 머스크에게 지불하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비용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넌 갭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갭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지표가 기업을 이해하는데 더 객관적입니다. 갭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 테슬라같이 갭과 넌 갭 지표가 과하게 크게 차이나는 기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느라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암튼 이번 3분기는 일반적으로 성장주로서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실적을 보는 견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개념인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온 현금에서 투자활동, 즉 KPX로 현금을 쓰고 남은 현금은 무려 19억 달러나 되어서 테슬라가 재무적으로 꽤 탄탄한 방향으로 회사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3의 양산 수율은 올해 대부분 안정화되어서 별 탈 없이 양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모델 Y도 기대에 맞는 양산 수준을 곧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있었던 배터리 대회에 대한 언급도 하였고, 배터리 자체 생산 등을 통해 제조 원가 절감, 최적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언급도 하였고, 자동차 외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88억 불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컨센서스가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분기 대비 무려 45%나 성장을 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한 값입니다. 매출이익은 23.5%를 보여줘서 전년 동기 18.9%에 비해 4.6% 증가한 값이고, 확실히 양산 캐파시티가 늘고 양산 수율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익성이 크게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익 절대액수를 보면 전년 동기에 10억 불에서 이번 분기 20억 불로 거의 8억 불이 늘어난 것에 비해, 판관비와 연구개발비로 이루어진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겨우 3억 달러 남짓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4.1%에 비해 210%나 성장한 9.2%로 폭풍 성장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확실히 이익률이 꽤나 개선이 되었습니다. 순이익 자체는 역시나 갭 하에서, 그리고 넌 갭 하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갭 하에서 3억 3천만 불, 넌 갭 하에서 8억 7천만 불의 순이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EPS도 갭과 넌 갭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넌 갭 기준으로
0.76달러의 EPS 값을 보여줬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0.56 정도를 훨씬 웃도는 호실적입니다.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신통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호실적, 하물며 다음 분기 또는 더 나아가 내년의 호실적의 기대치를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하여 밸류에이션이 측정되어서 그런 것으로 시장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테슬라 기업 최고의 실적으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정도는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으니 주가가 더 힘있게 오르려면 뭔가 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생산 대수를 살펴보면 올해 50만 대 생산 계획은 여전히 목표치인 걸 감안하면 이번 4분기에는 정말 열심히 양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공장들이 여기 적혀있는 캐파시티대로 풀 캐파시티로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선 대략 앞으로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공장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한 현재 테슬라 공장 시설들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샹하이 모델 Y와 모델 3 양산 공장입니다. 여기가 모델 Y 양산 공장이 있고 뒤에 보이는 여기가 모델 3 양산 공장입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샹하이 모델 Y 다이캐스트 워크숍입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 차량 본체를 찍어내는 설비입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샹하이 모델 Y 바디샵으로 실제 차량 어셈블리가 진행되는 워크숍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샹하이 모델 Y 페인트숍입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베를린 모델 Y 팩토리 컨스트럭션 공사 현장입니다. 파운데이션 공사는 끝나고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아 전체 공정률은 50%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공장 아키텍처럴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순식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기가 팩토리 텍사스 공장 부지 파운데이션 공사 중인 사진이고 보시면 파일링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강조한 내용은 완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되진 않고 얼리 어세스 프로그램 유저에게만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줬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베타 테스트 단계로 보입니다. 기업의 실제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꽤 상당 부분 발전이 된 걸로 보이고 신뢰성이 여러 유저 테스트들을 통해 검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이익률이 한번 급등하는 지점이 올 것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매는 옵션 사항이고 만약 자율주행의 신뢰성이 검증된다면 이 옵션 구매가 폭증할 것이고 이 부분의 매출은 거의 모두 이익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언급된 부분은 에너지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테슬라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태양광 발전을 가정용으로 하여 가정용 ESS까지 연결하여 전기에너지를 어느 정도 저장도 하여 쓰는 개념인데 가정용 ESS가 있는 부분이 다른 저가형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즈니스와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중국산에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서 가령 태양광 수요가 매우 높은 파키스탄 같은 중동이나 제3세계 국가 하물며 한국에서도 크게 경쟁력이 있을까는 개인적인 의심이 들지만 어쨌거나 미국, 캐나다 더 나아가 유럽에서는 꽤 성장 잠재력이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자세히는 제가 잘 몰라서 언급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가 얘기를 좀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8월, 9월에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 주식을 투자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가가 요동도 많이 치고 지난 2달 동안 오르긴커녕 자꾸 떨어졌다 다시 제자리로 갔다 다시 떨어졌다 제자리로 갔다를 반복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엔 테슬라 주가가 당장 단기적으로는 적정 주가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오를 주식인데 뭔 헛소리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분기마다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0월 주가를 보면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현재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현재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 그럴 겁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분기 실적을 정리해 말씀드린 영상이라 개인 의견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EPS가 갭 기준으로 0.27불, 한마디로 주당 순이익이 0.27불인데 주가가 420불이라는 건 현재 주가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테슬라의 분기 실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주도 계속되는 어닝 발표 시즌이니 앞으로 주요 기업 몇 군데 실적을 정리하는 짧은 영상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